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 또 항상 그렇듯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제 눈을 확 끄는 대박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콧수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이런 멋들어진 수염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공익 광고에 충격적인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광고길래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웃기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콧수염은 사실 우리들의 미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소리죠. 왜 Y? 미세먼지, 공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우리 몸 스스로가 진화를 한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갑자기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쓰고 그 다음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발전인데 그것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환경에 관련된 주제 그리고 그중 한 기업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쉽고 재밌고 짧게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강화.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깐깐하게 더 강화시키겠다는 소리죠. 그 기준이 바로 모든 차량이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차, 휘발유라든지 경유차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 기준에 맞추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생기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 맞으나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강화. 정부가 목표한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허용은 70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의 기준은 얼마인가라고 봤더니 97g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89g까지 줄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30년에는 70g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기준을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빠른가 봅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9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가 등장했다. 2018년에는 모두가 기준을 만족했는데 2019년에 전체 19개 중에서 12개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군요. 그 업체들은 기아,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그 반면 이 9개의 업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 쌍용,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르노, 삼성 경우 390억 원, 쌍용차는 36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과징금 규모가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마지막인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세계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달성업체와 실적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방금 전에 그 개념이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규제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그게 남을 거고 어떤 기업은 그게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탄소 배출권을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정확히 보시자면 이렇게 A, B, C, D 왼쪽부터 A, B, C, D 이렇게 4가지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쿠폰 탄소 배출권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A, B, C, D 이 4가지의 기업들 중에서 A 기업과 B 기업은 저감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그 탄소를 포집하는 장치를 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2개의 기업은 이 쿠폰이 남아돌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나머지 C, D 이 기업들은 쿠폰이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공장을 돌리면 당연히 나오는 게 온실가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C, B는 당연히 A, B한테 남는 쿠폰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감 장치를 달던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서 배출권이 남는다면은 다른 기업한테 그 쿠폰을 팔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은 돈을 대신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한테는 이 배출권을 파는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 정도가 되는 기업도 존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면 갈수록 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ETF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탄소라고 치면은 이렇게 4가지 하나로 코덱스, R이랑 타이거 4가지의 ETF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추가 뉴스를 보시면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뉴스 휴캠스 탄소 배출권 중심 영업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 아,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군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휴캠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상대적으로 덜 돌아갔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줄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4에서 7% 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온도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4에서 7% 준 거는 드라마틱한 영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빌 게이츠 말대로 아니면은 다른 환경운동가라든지 그 환경 과학자들 있죠. 그 사람들 말대로 탄소 제로를 성공을 해야지 지구온도를 다시 낮출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캠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업이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깊은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이러다가 장 끝나면 한 10% 정도 올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섹터는 지금까지 보신 거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 기업 본연의 가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뉴스를 보시면 휴캠스 주당 1,000원 시가 배당률 4% 고배당주였군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이 기업은 탄소 배출권에 울고 탄소 배출권에 웃는 그런 기업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뉴스를 계속 보시면은 휴캠스 4분기 영업이 299억, 전년비 110%가 영업이익이 2배가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 조금 줄었는데요. 6.8%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35%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휴캠스는 화학산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기립과 함께 효성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화학은 뭐죠?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입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느는 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폭등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폭등했다가 다시 줄어들다가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매출액은 늘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는 걸로 봐서 상승 사이클의 초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2020년 12월 11일 뉴스입니다. 내년 탄소 배출권 시장 올해죠. 올해 3배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휴캠스, 한솔홈데코 등 본격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캠스, 함솔홈데코 등 남는 탄소 배출권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죠. 쿠폰이 남는 겁니다. 왜냐고요? 저감 장치를 달아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가 11일 일제히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자, 화학기업인 휴캠스는 자동차와 건축에 쓰이는 부자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감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 남는 쿠폰으로는 그것을 판매해서 35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휴캠스의 탄소 배출권 매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기업이 돈을 내고 구매하는 탄소 배출권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배출권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늘어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주주를 한번 봐봤습니다. 태광실업이 43%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우리의 판다군요. 판다가 11%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없는 농협경제지주에서 8.4%를 들고 있고 자사주를 무려 6%나 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매동을 보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하나라고 봤는데 꼭 그건 아니었습니다. 연기금이 코스피를 매도하는 것처럼 이 기업도 휴캠스도 매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 촬영 기준 어제죠. 2월 15일 어제 6%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 주인공이 연기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또 오르고 있죠. 오늘 또 만약 연기금이 유의미하게 샀다면 연기금의 픽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특징 및 업계의 현황. 정밀화학산업은 정유, 석유화학 등 기초화학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및 전자, 건설, 화학산업 등 전방산업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기간산업으로 IT, BT, NT와 같은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 빠르게 융합하여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부상되는 사업 분야로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밀화학산업,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와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 인도 중심의 범용 제품 생산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뭔가 어렵습니다. 한 줄 줄이면은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사장산업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 IT, BT, NT가 뭔가 이런 거 그냥 한국말로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IT, BT, NT 융합기술이 뭐냐?
정말 심플하게 기존 기술을 생명공학이랑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전자 정보 해독, 뭐 신약 개발, 바이오칩, 생체용 로봇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영업 개황. 연결 실체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NA 계열의 희질산, 농질산, 초안과 NT 계열의 DNT, MNB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밑에 이렇게 각주해서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자면 건실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화학 소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발전하기 위해서 2012년 3분기 MNB 공장 증설과 제5질산 공장 완공 등 시설 투자를 통한 사업 확장을 진행하였고 2017년에도 공장을 추가 증설하여서 본격적으로 생산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사업 등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셨던 뭐 DNT, MNB 이게 뭔데? 정말 심플합니다. 말 그대로 폴리우레탄을 알고 계시죠? 그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원재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폴리우레탄이 정확히 뭐냐? 여러분들 매트리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매트리스 생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좌석 쿠션이라든지 범퍼, 방음 소재 등으로 많이 소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세세하게 보자면 건물이나 냉장고, 파이프 등의 단열재로도 많이 쓰이며 신발, 밑창, 파이프 연결 부품 이런 거에서도 많이 쓰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을 수 없는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원재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질산 공장에도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유엔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해서 온실을 줄인 다음 그 쿠폰 기억나시죠? 탄소 배출권을 여기저기다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휴캠스는 이처럼 건실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정밀 화학 분야 및 미래 전략 사업 부분인 친환경 및 신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탄소 배출권이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 라고 봤더니 엄청나군요. 작년에는 10% 정도가 되었고 이번에도 거의 10% 정도에 육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출 비중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나왔는데 목표가는 3만원, 27,000원, 3만원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실 때는 이 영상과 같이 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포트를 직접 적은 이한나 연구위원님이 그것이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포트를 심플하게 보자면은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 반영 및 초안 수출 수요 감소,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탄소 배출권에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탄소 배출권 장기 공급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2021년에는 전면 스팟 물량으로 판매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들은 친환경 정책 강화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플라스틱세는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는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탄소세 도입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겠지만 2021년 안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실질 탄소 가격 및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출을 보자면은 특이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매출액이 늘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학은 뭐라고 했죠?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이 미친 듯이 널뛰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018, 2019,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탔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포는 11배, 그 다음에 내년 예상포는 10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리포트를 보시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원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전이 기대되며 유럽의 경우 10월 23유로였는데 현재 40유로까지 70% 급반등했으며 한국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4만원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거의 2배 수준이었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탄소가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이 배출권 가격도 올라가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연간 순이익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도 우호적인 배당, 아까 보셨습니다. 4%를 배당을 주는 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죠. 사이클 산업인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제품의 가격과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15, 16년에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지금 19, 20, 21년에도 스프레드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2017년, 2018년에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레드 하는데 스프레드가 뭐냐고요? 그건 바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가격을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스프레드가 커진다 라는 말은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진다 라고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팔아서 많이 남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2017년, 2018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남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차트가 고점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가요. 하지만 여기서 스프레드가 조금 더 벌어져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사이클을 탄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면모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 다음은 오른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 쭉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이유는 아까 위에 있는 스프레드가 벌어질 거다라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6,000, 6,000, 7,000, 7,600, 6,500, 6,000, 6,500, 6,800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별 차이 없지만 영업이익은 진짜 미친 사람이 널뛰게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 700, 1,500, 1,300, 1,900 다시 1,300, 1,400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는군요. 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이 영상은 기리세 경제, 산업, 기업 공부 영상입니다. 저는 절대 리딩, 매수 추천, 금품 요구, 단톡방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20분 만에 감히 한 기업을 다 알아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스로 더 깊은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가 좀 심상치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 최고점을 뚫어낼지 그것도 한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상은 위치가 좀 상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봉을 봤더니 아직 고점까지는 거의 30%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억나시죠? 2017년과 2018년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던 거. 그래서 그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그 차트 기억나시나요? 연도별 영업실적 추이를 보시면 아까 그 동그라미 그렸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영업이익이 확 좋아졌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그거를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차트를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하죠. 스프레드,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라고 했습니다. 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시기,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갈수록 좋아지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4%가 주는 안정감, 갈수록 심해지는 탄소 배출 규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까지는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현재가 25,400원 기준이고요. 그 다음 산업 자체는 심플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폴리우레탄, 우리가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망하진 않는 산업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실적을 기대하고 매수 후 한 1년 정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정고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군요. 다만 매 분기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딱 이거 하나겠군요. 싸게 사는 것만 기억하자 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쇼캠스라는 기업을 공부해 봤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셨습니다.